좋은 책을 읽었는데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화에서 꺼내 쓰고 싶어도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책을 읽은 걸까? 독서로 정말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책을 읽었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 그건 아마 체험 없이 소비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필사 독서가 중요합니다.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사 독서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 읽기를 통해 먼저 기준을 잡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필사할 문장을 선별하고 필사하면서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 이 과정으로 책을 읽으면 이미 우리는 바뀌어 있습니다. 심리학의 심층 처리 이론에서는 깊은 이해는 느린 처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건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정보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기억에도 행동에도 남지 않죠. 하지만 내가 고른 문장을 필사하면서 그 이유를 적고 다시 떠올리는 과정은 의미 처리와 심층 기억화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때가 바로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필사의 핵심은 단순 베끼기가 아닙니다. 왜 이 문장을 골랐는가? 왜 이 표현이 나를 멈춰 세웠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설명이라고 부르죠. 학습 효과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미 수많은 실험에서 입증된 방식입니다. 또 하나, 읽는 것과 쓰는 건 뇌의 전혀 다른 영역을 자극합니다. 읽기는 단순 인식, 쓰기는 실행 기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의 뇌는 더 많은 감각 회로를 엽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 해요. 생각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 기억되도록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필사는 단순히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저자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다시 써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좋은 문장을 베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이 만들어진 사고 구조를 내 손으로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문장도 내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책을 읽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는 일이 필사 독서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1회독부터 4회독까지 저의 필사 독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필사 독서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이라면 2편부터는 직접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책의 목차부터 훑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겉표지부터 읽습니다. 물론 그냥 책 제목과 부제, 띠지 멘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표지 읽기라고 부릅니다. 표지 읽기는 이 책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묻는 작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제목과 이미지로 응축해 표지에 담아둡니다. 즉, 표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요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천천히 읽고 내가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정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의 표지를 보면 통제 대신 자율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걸 읽은 뒤에는 나는 왜 통제를 놓지 못할까? 내 팀에 진짜 자율이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책 전체를 읽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이 있는 독서와 없는 독서는 완전히 다른 독서입니다. 이런 기준 설정은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는 무엇을 걸러낼지를 아는 것이 기억보다 더 중요합니다. 표지 읽기는 읽는 중간에 정보 선택을 도와주는 인지 필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제 1회독을 시작합니다. 1회독의 핵심은 독서에 투자할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대에 책을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30분이면 30분, 하루 60분이면 60분. 자신이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일하다 잠깐 쉬면서 10분씩, 5분씩 책을 꺼내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30분, 60분 투자한 시간만큼 독서에 시간을 썼으면 그날 독서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 읽기를 통해 잡은 자신의 기준과 견주어 보고 영감을 주는 페이지 쪽수만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술사 12쪽, 24쪽에서 30쪽 이런 식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잘해보고 싶어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밤 9시에 읽자 같은 다짐은 현실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은 죄책감을 만들고 죄책감은 독서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만 투자해서 읽고 좋았던 페이지를 일단 기록해 두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1회독은 기억하기 위한 독서가 아닙니다. 선별하기 위한 독서입니다. 나중에 밑줄을 긋고 필사할 문장을 고르기 위한 탐색의 독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하면 2회독과 3회독에서 훨씬 덜 지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선별한 문장만 남기게 되니까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은 책을 읽는 동안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독서가 진짜 삶을 바꾸는 독서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2회독과 3회독 범위를 좁혀가며 밑줄 긋기, 필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 표지를 펼치고 당신만의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제 설명대로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표지 읽기 후 이제 막 1회독을 마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통째로 외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된 것도 아니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독서가 시작됩니다. 2회독은 1회독 때 기록해둔 영감받은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단계입니다. 그 페이지를 보며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페이지를 왜 남겨뒀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다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떠올리는 과정. 이걸 심리학에서는 재인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이 기억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그 페이지 안에서 밑줄을 그을 부분을 고릅니다. 책 전체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적은 페이지만 다시 읽어보면서 기준을 좁혀가는 독서입니다. 이렇게 좁혀 읽기를 하면 문장이 가진 울림이 더 커지고 왜 이 문장이 중요했는지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밑줄을 칠 때 범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인상 깊은 한 문장만 밑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맥락까지 한 덩어리로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문장의 영감을 받은 이유는 맥락 때문입니다. 나중에 필사한 노트를 다시 읽어봤을 때 우리는 이 맥락을 온전히 다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 뒤의 맥락까지 포함해서 밑줄까지 치셨다면 이제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는 단계, 이제 3회독입니다. 이때의 핵심은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는 것입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글씨를 정갈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퀄리티가 동일하면 됩니다. 성격이 조급하고 현재에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첫 글자의 퀄리티와 마지막 글자의 퀄리티 차이가 상당합니다. 갈수록 날려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필사는 단순히 베껴 쓰는 게 아닙니다. 적으면서 생각하고 그 문장을 내 언어로 다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날림으로 하게 되면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경험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아주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설명 효과입니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할 때 그저 답을 맞추는 것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하게 하는 그룹이 훨씬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냈습니다.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문장을 고르게 됐는지, 이 문장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짧게라도 자기 생각을 적는 것, 그게 진짜 독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쓰는 행위 자체가 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읽는 건 뇌의 해석 능력을 쓰지만 쓰는 건 뇌의 실행 기능을 자극합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손으로 쓴 문장은 그냥 읽은 문장보다 오래 남고 더 자주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써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필사 독서는 정반대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으면서 내 속도대로 문장을 되새기고 그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허겁지겁 모든 생각을 모조리 다 적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종이에 남기지 못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서 더 적절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2회독은 무엇을 기억할지 선택하는 독서이고 3회독은 생각을 정리하는 독서입니다. 한 문장을 깊이 읽고 그 문장을 필사하고 그 아래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 그 과정에서 나의 사고방식은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사고방식은 결국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4회독, 노트 독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제 그 문장들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당신만의 책으로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필사한 문장이 쌓였습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옮긴 글, 그 옆에 붙인 당신의 생각들. 이제 이걸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4회독은 이제껏 노트에 필사한 문장들을 한 권의 책처럼 다시 읽는 독서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만의 문장으로 채워진 단 하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문장을 필사하면서도 그 문장을 다시 꺼내보는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필사한 내용은 단순 정보이지 그것이 지식이나 지혜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시 읽을 때 단단해지고 문장은 반복해서 마주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노트엔 다양한 장르의 문장이 섞여 있을 겁니다. 철학서도 있고 심리학 책도 있고 어쩌면 에세이 한 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문장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서로 다른 문장들을 옮겨 적었지만 그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글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고의 융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 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창의성은 연결된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무작위로 저장된 정보는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기준으로 묶인 문장들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의 도구가 됩니다. 그걸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4회독, 노트 독서입니다. 내가 정리한 노트를 다시 읽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나는 왜 이런 문장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비슷한 말에 계속 반응하지? 이때부터 독서는 저자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로 넘어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독서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책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다시 읽고 그 기준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갈 때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사독서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진짜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재구성하는 사람, 기준을 세우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노트 한 권, 이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지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표지 읽기부터 4회독까지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읽은 당신이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리드앤리드 필사클럽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질문하면서 읽고 그 질문을 통해 책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자신의 기준과 해석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권을 제대로 체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개발한 필사 전용 노트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노트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런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직접 만들었어요. 다양한 필기 도구에 맞게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년필 전용 노트, 젤펜 전용 노트, 연필 전용 노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잉크 번짐 없이, 뒷면 비침 없이, 지웠다가 다시 써도 종이가 상하지 않게 필기감과 보관력까지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필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떤 노트보다 필사에 최적화된 구조와 퀄리티를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왜 이런 노트를 만들게 됐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고 다시 쓰고 다시 읽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여러분만의 책을 쓰는 필사 독서를 시작해보세요.